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30년 만에 굴포천 생태하천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2단계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콘크리트에 갇힌 굴포천을 단계별로 복원한다는 구상인데요. 복원을 위한 사업 용역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공개된 굴포천 생태하천입니다. 복원된 구간은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1.5km. 콘크리트에 덮여있던 하천이 약 30년 만에 맑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2단계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당시 굴포천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평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자 곧바로 2단계 복원 구상에 착수한 겁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콘크리트로 복개돼서 단절된 굴포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요. 이용 측면의 편리성 그리고 집중 호우 시에 자연 재해 대응 측면을 중점 검토할 거고. 예상 복원 구간은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백운 쌍굴까지 1.45km. 우선 사업 착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용역에는 사업 여건 분석과 사업 방식, 사업비 조달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복원이 예상되는 백운 쌍굴 앞 도로입니다. 아직 구상 단계이지만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곳의 아스팔트는 걷어지고 그 밑에 흐르는 굴포천을 볼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2단계 복원을 위한 구상 용역을 오는 2월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4월쯤 착수해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인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방침입니다. 30년 만에 빛을 본 굴포천.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그 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역 교육단체가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경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김동욱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비대위는 이번 사건 이후 인천시 교육감은 교원단체와 면담 자리에서 투명하고 의혹 없는 진상 공개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 과정을 깜깜이로 진행하고 누가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책임자를 두둔하며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해 엄벌을 촉구하며 인천시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사상자 22명을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렸을 때 차가 앞으로 밀렸다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사과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 조사는 마쳤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먼저 송치된 사망자 3명에 관한 혐의만 먼저 기소했으며 나머지 건은 추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1시장에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불과 2년 반 만에 이전을 고민하자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소식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우려와 함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상대로 날을 세운 건데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무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지난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건립이 구체화됐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섰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과 송도에 밀집한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인천 시민과의 약속 등의 이유로 재외동포청이 지금처럼 송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외동포청의 이전은 인천을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이고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며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광화문 이전 발언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재외동포청의 성공적인 운영과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계숙 전 동두천시 의원이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동두천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동두천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은 주주, 시장은 전문 경영인이라는 시정 운영 철학을 내세우며 동두천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지난 4년 저는 성찰의 시간이었고 또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시민들의 아픔을 더 많이 깊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럴수록 또 후퇴되고 있는 동두천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직 경험이라든가 의회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두천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어서 동두천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저는 무소속에서 민주당에 입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시민의 삶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정치적 변화라든가 시민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고 또 그런 냉엄한 현실 속에서 동두천을 살리는 시대 정신은 민주당에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입당을 하게 됐고요. 그래야만 또 동두천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오직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많지만 가장 먼저 동두천 민생경제 TF 등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전국 최초 초대형 파크 골프장을 1호 사업으로 실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민생이 포함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초대형 파크 골프장을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은 주주이고 시장은 경영이라는 원칙으로 시의 살림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을 잘해서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 특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저를 믿고 동두천의 살림을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에 찬 동두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겨울철 발생하는 화재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블랙아이스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데 이게 육안으로는 그냥 젖은 도로처럼 보여서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헛들 수도 있고 마찰력이 떨어져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게 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겨울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 안전수칙인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이고요. 겨울은 항상 도로 자체가 미끄러지기 쉬운 조건이라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후 이상이 있다면 타이어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급적이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화재 예방 요령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은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며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전열기구 콘센트 안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외출 전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를 반드시 끄고 외출하시기 바라며 전기장판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면 내부의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날 수 있으니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센트 하나에 고전력 제품을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는 걸 흔히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면 과전력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콘센트에 쌓인 먼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틈틈이 청소하여 주시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 가정 등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정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 주변에 알리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대피 경로는 저층인지 고층인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집안으로 연기 유입이 크게 없고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119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 구조 요청 후 소방관이 올 때까지 집안에서 대기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12일 저녁 6시 17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7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직후 건물 안에 있던 손님과 관계자 등 60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건물 1층 외부 연통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기와 화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위쪽으로 솟구쳐 올랐는데요.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신고 18분 만인 저녁 6시 35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통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12일 오후 1시 20분쯤 의정부시의 한 3층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A씨는 당시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약물 복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유 시장은 공정률을 확인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와 민원 대응 상황 등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동절기 취약 요소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